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쓰는 SSD와 USB 메모리의 핵심, 바로 낸드 플래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반도체 공부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읽기나 쓰기는 한 줄씩 가능한데 지울 때는 꼭 뭉텅이로, 즉 블록 단위로 지워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회로 설계와 물리학의 관점에서 아주 쉽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낸드 플래시의 독특한 동작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낸드는 읽기나 쓰기를 할 때는 페이지라는 작은 단위로 일하지만 지울 때는 블록이라는 훨씬 큰 단위를 씁니다. 이걸 공책에 비유해볼까요? 글씨는 한 줄씩 써내려갈 수 있지만 지울 때는 지우개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페이지 전체를 찢어버려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낸드의 족보를 잠깐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입니다. 이 셀들이 기차처럼 직렬로 연결된 것이 스트링이고 스트링들이 옆으로 모여 한 줄의 워드라인을 공유하면 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스트링이 같은 바닥, 즉 PL이라는 기판을 공유하는 집합이 바로 블록입니다. 여기서 기판을 공유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낸드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VU 게이트라는 방 안에 전자를 가두면 쓰기, 전자를 밖으로 빼내면 삭제가 됩니다. 결국 데이터는 방 안에 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문제는 이 갇힌 전자를 밖으로 다시 빼내는 과정이 생각보다 험난하다는 겁니다. 방 안에 갇힌 전자를 빼내려면 절연체라는 벽을 뚫어야 합니다. 이때 FN 터널링이라는 현상을 이용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전기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컨트롤 게이트와 기판 사이에 무려 20V라는 고전압을 걸어줘야 하죠. 20V의 전이차가 전자를 밖으로 밀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낸드는 태생부터 저렴한 대용량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면적의 셀을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 셀마다 하나씩 있던 배선을 싹 없애고 셀들을 직렬로 촘촘하게 엮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면적은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대신 개별 셀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배선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낸드는 수천 개의 셀이 하나의 바닥, 즉 PL 기판 위에 한꺼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 스트링마다 기판을 따로 분리하려면 그 사이에 거대한 격리벽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칩 크기가 40%나 늘어나서 대용량이라는 장점이 사라집니다. 결국 낸드는 공간을 아끼기 위해 공유 바닥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기판에 20V 고전압을 인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판 위에서 바닥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셀이 똑같이 20V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판이 하나라서 특정 페이지나 셀만 골라서 전압을 걸어줄 방법이 물리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기판을 공유하는 최소 단위인 블록 전체가 한꺼번에 지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씩 지울 수 있는 EEPROM 같은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EEPROM은 셀 하나당 트랜지스터가 2개나 필요해서 용량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낸드는 한 개면 충분하죠. 결국 낸드는 삭제의 편의성을 조금 양보하는 대신 우리가 테라바이트급 SSD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압도적인 용량을 얻어낸 셈입니다. 요즘 대세인 3D 낸드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3D 낸드는 셀을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쌓았을 뿐 채널과 기판을 공유하는 구조적 원리는 2D 낸드와 같습니다. 평면의 블록이 입체적인 블록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데이터를 지울 때는 블록 단위로 뭉텅이 삭제를 해야 합니다. 이 블록 단위 삭제는 컴퓨터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바로 덮어쓰기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블록을 통째로 지워야 하니까 대신 빈 공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쓰고 기존 데이터는 무효라고 표시해두는 방식을 씁니다. 이 때문에 SSD 안에는 실제 데이터보다 더 많은 가상 공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게 무효가 된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면 공간이 부족해지겠죠? 이때 SSD는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합니다. 유효한 데이터만 골라 다른 블록으로 이사를 시킨 뒤 찌꺼기만 남은 원래 블록을 통째로 지워서 새 집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SSD를 오래 쓰면 성능이 조금씩 느려지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이사와 삭제 과정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리학적으로 전자를 빼내기 위해 기판에 20V의 고전압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조적으로 용량을 키우기 위해 수많은 셀이 하나의 기판을 공유합니다. 셋째, 제약사항으로 기판의 전압을 거는 순간 공유된 모든 셀이 삭제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얽혀 블록 단위 삭제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반도체 설계의 위대한 타협의 산물입니다.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억지로 고치려 하기보다 블록 삭제라는 제약을 소프트웨어 기술로 극복하면서 우리는 저렴하고 성능 좋은 SSD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결국 최적화의 예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